빼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스파이크라면 혈당 이렇게 빡 내려 찍는 건가? 자, 이렇게 내려 찍는다는 것보다는 좀 반대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자, 이게 다이어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일단 혈당 스파이크에서 이 스파이크가 뭔지부터 좀 알아보죠. 자, 스파이크는요, 영어로 못이나 뾰족한 걸 말해요. 축구와 밑창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도 스파이크라고 하죠. 또 배구의 스파이크는 이렇게 마치 못 박듯이 공을 확 내려 찍죠. 자, 의학에서는 어떤 것이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가 그게 갑자기 확 위로 확 늘어나는 거를, 이거를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혈당에서 혈은 혈액, 즉 피를 말하는 것이고요. 당은 쉽게 말해서 설탕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혈당이란 혈액 속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란 한마디로 혈당, 즉 혈액 속에 있는 설탕이 가시나 몸 모양처럼 갑자기 양이 확 늘어나서 확 튀어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막 두통이 생기거나, 갑자기 막 피로해지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갈증이 막 생기거나, 눈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좀 나타낼 수 있어요. 간혹 어지럽거나 뭐 구역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사람마다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 걸까? 자, 그걸 알려면 일단 인슐린과 혈당이 뭔지 아주 대강은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혈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설탕이죠. 이게 에너지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음식을 먹어서 그 속에 있는 설탕이라는 에너지를 뽑아내서 혈액 속으로 들어온 게 혈당입니다. 자, 이 혈액 속에 들어온 혈당은요, 이 혈관이라는 도로를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서 여기저기서 사용이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혈당이 이 혈액 속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혈액에서 이 세포까지 이 혈당을 옮겨주는 택배 기사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문제는 이 인슐린이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요, 이 세포로 당이 들어가기만 하고요, 나오질 않습니다. 즉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은 이 에너지가 세포 안으로 계속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방합성이 활성화되는 거죠. 자, 혈당 스파이크의 문제는 뭐냐? 이 혈액 속의 당이 말 그대로 스파이크처럼 확 오른다는 점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확 오르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 됩니다. 엄청나게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반응도 엄청나게 세게 하는 거예요. 자, 도로에 막 택배 물건이 막 쫙 깔려가지고 막 완전히 막 그냥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택배 기사님들도 막 자던 사람까지 막 깨워가지고 막 다 내보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 배달할 게 많으니까 막 이것저것 따지질 않고 그냥 막 비상함성 그냥 싹 다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택배 기사님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치 계속 냄새를 맡다 보면 거기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 냄새가 안 날 때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점점 우리 몸이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생기면요, 막 악순환이 되면서 인슐린이 더 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은 당뇨병이 되거나 지방합성이 더더욱 더 활성화되는 거죠. 즉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혈당이 한 번에 너무 많이 튀어오르다 보니까 막 인슐린이 그냥 필요 이상으로 그냥 확 튀어나오게 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거는 언제 생길까요? 자, 일단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잘 이렇게 운반을 못해서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당뇨 환자들에게 많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당뇨 환자는 뭐 인슐린 분비나 사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 확 올라가기 그만큼 쉽겠죠. 자, 그러면 일반인은 어떨까요? 자, 일반인은 당뇨 환자만큼은 아니겠지만 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설탕이 폭탄처럼 쏟아지는 시대에는 일반 사람도 처리하기 어려운 양의 설탕을 몸에 쏟아붓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탕후루 예요. 아시겠지만 막 설탕으로 범벅을 한 탕후루, 정말 엄청난 양의 당질이 있는데요. 자, 탕후루 한 개에 일반적으로 90g 정도 되는데, 자, 이 중에 67g 정도가 당질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정제된 설탕의 적정량은요, 남자가 하루 36g, 여자는 하루 25g이거든요. 자, 탕후루 단 한 개만으로도 이 적정량의 두세 배를 훌쩍 넘어버려요. 자, 탕후루만 그럴까요? 자, 커피 전문점에 가면 엄청난 설탕은요, 예사입니다. 자, 스타벅스에 딸기 딜라이트 요거트 블렌디드 요거 있는데, 이거 톨 사이즈 한 잔이면요, 설탕이 57g입니다. 자, 제주 까망 크림 프라푸치노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요, 이 그란데 사이즈 한 잔에 설탕이 79g이에요.
참고로 우리 몸의 혈액은 이렇게 5리터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 있어야 할 설탕의 적정량은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티스푼 1개 정도입니다. 5리터에 티스푼 1개. 그런데 콜라 한 캔만 해도 이렇게 저 정도의 설탕이 들어가 있잖아요. 왜 일반 사람, 그냥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안심할 수 없다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최우선적으로는 당연히 설탕, 특히 정제된 설탕 섭취를 많이 줄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설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요. 거기서 큰 부분이 정제된 설탕, 즉 가공된 설탕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자, 201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자, 한국인의 1일 평균 설탕 섭취량은 58.9g이니까 적정량인 남자 하루 36g, 그리고 여자 하루 25g을 이미 훌쩍 넘고 있어요. 또 2023년 식품의약품 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가공식품을 통한 이 당류 섭취량은 34.6g으로서 전체 설탕 섭취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러한 가공된 설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3분의 2에 가깝죠. 따라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바나나 우유, 콜라, 초콜릿, 사탕 등등 설탕이 들어간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수치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하루에 1개 먹을까 말까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거의 안 먹다시피 해야 적정량을 넘지를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정제된 설탕이 정말 곳곳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달지 않다고 생각했던 음식들,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음식에 정말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운드 케이크도 있죠. 이거 생각해보면 별로 달지 않아요. 근데 이 파운드 케이크 이름이 왜 하필 파운드 케이크일까요? 자, 파운드가 무게의 단위인데요. 자, 밀가루 1파운드, 설탕 1파운드 하는 식으로 설탕이 밀가루와 거의 동일한 양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 맛보기에는 설탕이 밀가루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았는데 별로 안 달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1대1이라니 놀랍죠? 밀가루 1kg면 설탕 1kg를 넣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다면 도대체 다른 달달한 빵은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는 걸까? 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요리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육볶음 등 설탕과는 인연이 없어 보이는 한식 음식 되게 많죠. 자, 이런 것들도요, 맛내려면 설탕 엄청나게 넣어요. 그 외에 각종 소스 양념 등도 설탕이 엄청 들어갑니다. 고추장만 해도 당류가 100g 중에 22g은 돼요. 즉 평소 먹는 식단에도 이렇게 설탕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 엄청난 양의 설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는데 이게 왜 안 좋은지, 왜 줄여야 되는지 이제 좀 아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 팁을 좀 더 알려드릴 겁니다. 자, 만약 혈당을 많이 올릴 것 같은 음식을 내가 그래도 먹게 되면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이 2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1번, 식이섬유를 같이 먹어주면 됩니다. 식이섬유는 주로 채소, 과일에 많은데요. 자, 식이섬유 자체는 혈당을 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이 먹은 다른 음식으로 인해 혈당이 올라가는 것도 좀 많이 막아줍니다. 자, 정확하게는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좀 늦춰주는 것인데 어쨌든 혈당 스파이크는 좀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과당이 있음에도 식이섬유하고 수분이 굉장히 많고 또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해서 이 정제된 설탕처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바나나, 망고 같은 열대 과일처럼 굉장히 달달한 거를 몇 개씩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요. 자, 그리고 2번, 또 다른 포인트는요, 먹는 순서입니다. 혈당을 많이 올리는 탄수화물은 식사할 때 가장 나중에 먹는 것이 좋고요. 단백질을 맨 먼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기후의과대학의 20년도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식후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뿐만이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식이법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2가지 꼭 기억하셔서 혈당 스파이크 잘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셔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